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지난 새벽에 있었던 벌리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였죠.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벌리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1위 맨시티에게는 승리하고 19위였던 벌리에게는 오히려 패배를 기록하는 이런 좀 이 토트넘이 너무 들쑥날쑥한 이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토트넘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경기였는데, 먼저 선발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이 벌리 같은 경우는 중원 라인에 이 웨스트우드가 부상으로 좀 결장을 하면서 이 제코크가 대신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3톱을 배치했고, 다만 이제 이 스키비 부상으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레길론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경기에 나올 컨디션이 안 돼서 이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경기의 가장 큰 이 흐름은 이 벌리는 무승부만 되어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경기였고, 그리고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이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 같은 경우는 라인을 올려서 토트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이 4-4-2 전형에서 이 두 줄 수비 라인을 만드는 그러한 수비 전형을 만들었었는데, 이때 좌우 간격도 이 중앙으로 굉장히 최대한 좁히고, 그리고 이 상하 간격도 최대한 좁히면서 이 중앙에서 이 선수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선수들이 플레이한 위치를 표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벌리와 토트넘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딱 봐도 벌리가 좌우 간격 그리고 상하 간격이 모두 토트넘보다 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벌리가 중앙에서 촘촘한 이 수비 전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 촘촘한 이 벌리의 수비 라인을 토트넘이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테 감독의 축구를 보면 콘테 감독은 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때 좌우 윙백을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감독이죠. 이 좌우 윙백을 높게 끌어올려서 상대 수비 라인을 측면으로 좀 끌어내고, 이때 이 3톱의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가 이 만들어진 공간으로 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이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콘테 감독이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을 높게 끌어올려서 벌리의 측면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좀 끌어내려는 이러한 이 공격 패턴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벌리의 이 수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점이 좋았냐면 벌리의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이 토트넘의 좌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수비를 위해서 측면으로 깊숙하게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 측면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내려가 주다 보니까 이 벌리의 포백 라인에 있는 좌우 측면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중앙에 머무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리는 중앙에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벌리의 수비 장면을 보면 벌리는 중앙에 포백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맥닐과 레논이 측면으로 깊숙하게 내려가 주면서 거의 6명의 수비수가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 맥닐과 레논이 측면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벌리 입장에서는 중앙에 4명의 수비수가 그대로 중앙에 촘촘하게 밀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이 측면 수비를 위해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 벌리의 수비에서 좋았던 부분은 최전방에 있는 제이 로드리게스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이 측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내려와 줬다는 것입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이 맥닐이 수비를 위해서 측면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제이 로드리게스가 마치 측면 미드필더처럼 수비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이 로드리게스가 측면 수비에 가담해주기 때문에 벌리 입장에서는 이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벌리의 수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벌리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형된 공격 패턴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좌우 중앙 수비수를 출전하는 벤 데이비스와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준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공격 패턴은 사실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격 패턴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벤 데이비스와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서 측면에서 숫자 고의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로메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로메로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전진하면서 측면에서 숫자 고의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아예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까지 침투를 시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메로를 활용한 이 전략을 토트넘이 자주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공격 방향을 보면 토트넘의 공격 방향 중에서 46%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의 히트맵만 봐도 로메로가 이 수비 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공격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처럼 로메로가 이 아예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공격 숫자를 아예 늘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는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벌리의 촘촘한 수비를 결국에는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특히 문제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좀 수비의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 토트넘의 가장 큰 공격에서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만났던 맨시티처럼 뒷공간이 많이 나는 팀에게는 사실 손흥민이라는 정말 빠른 선수가 있다 보니까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처럼 이 벌리 같은 좀 수비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중앙에서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토트넘의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벌리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데 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이 필요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경기 중반에 이 에메르송 로얄을 빼고 모우라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이 모우라를 측면 윙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우라를 측면 공격수 자리에 두고,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윙백에 배치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면은 이 모우라가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러한 패턴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클루셉스키의 이 좋은 킥력,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이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겠다, 이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클루셉스키의 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이 왼쪽에 있는 손흥민 그리고 케인까지 좀 왼쪽으로 움직여서 벌리의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좀 몰아넣고, 이때 클루셉스키에게 공간이 발생하면 한 번에 전환 패스를 보내줘서 클루셉스키가 슈팅이나 혹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 장면을 봐도 이 장면을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벌리의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때 클루셉스키가 반대편 측면에 위치하면서 넓은 공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클루셉스키가 자신의 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클루셉스키가 윙백에 배치되면 클루셉스키가 수비를 하는 데에는 스피드도 좀 느리고, 그리고 수비 스킬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었는데, 특히 오늘 경기에서 벌리의 주된 공격 루트가 맥닐의 크로스를 활용한 제이 로드리게스나 이 베오르스트의 좀 제공권을 활용한 이러한 패턴들을 자주 활용했기 때문에 이 맥닐과 클루셉스키가 1대1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클루셉스키가 맥닐의 드리블 돌파나 혹은 크로스를 전혀 제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맥닐이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된 이후의 경기를 보면 맥닐이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 클루셉스키가 맥닐의 드리블 돌파를 막지 못하면서 맥닐이 너무나 편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는 전략은 클루셉스키의 날카로운 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 클루셉스키의 부족한 수비력이 좀 수비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일장일단이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벌리의 프리킥 상황에서 벌리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때 로메로와 벤미가 이 공중볼 경합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로메로가 이 공중볼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하면서 벤미에게 완벽하게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벤미가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제골을 실점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토트넘이 왼쪽 윙백도 세세뇽에서 베르바인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베르바인이나 클루셉스키는 베르바인이 오른발,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왼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 윙백이 중앙으로 좀 모여든 이러한 플레이들을 자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베르바인과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모여들 때 이때 이 벤 데이비스와 로메로가 좀 측면 공간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베르바인과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토트넘의 좀 문제점은 베르바인이나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때 벤 데이비스나 로메로가 이 좌우 측면 공간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메로가 측면으로 돌아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로메로가 오히려 측면으로 돌아나가기보다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으로 좀 침투해 들어가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자주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공간을 로메로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벤 데이비스는 로메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나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벤 데이비스는 후방에서 다이어와 함께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많이 모여 있는 만큼 벌리의 수비 숫자도 중앙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콘테 감독의 승부수, 베르바인과 클루셉스키를 좌우 윙백에 두는 승부수는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토트넘이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90분 내내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찬스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벌리에게 1대0으로 그대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벌리에게 패배하면서 그대로 이제 파리에 머무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 패배로 울버햄튼과 경기 수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승점이 1점 적고, 그리고 아스날보다는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이 3점 적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맨유보다는 두 경기를 지금 덜한 상태인데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겨도 맨유보다 승점이 적은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순위 싸움을 위해서 이 토트넘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좀 연기되었던 경기들을 모두 승리로 가져오면서 승점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토트넘이 오늘 경기 패배로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콘테 감독이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의 인터뷰도 내 생애의 최악의 결과다, 이러한 상황이 내 삶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러한 좀 좌절된 상황을 맛봤다, 그리고 이 감독직을 토트넘 구단의 판단에 좀 맡기겠다 라는 이런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좋지 않고요. 지난 주말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 5경기만 봐도 1승 4패거든요. 이제 그만큼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싸움에서 좀 많이 밀려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늘 벌리전 결과가 아니었나 하네요.